서울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에 최 부자라는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와집은 으리으리했으나 대문 옆에 붙은 행랑채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 허름한 방에는 30줄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 살이를 하는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지 섣달 엄동설안이었습니다. 문풍지 하나 제대로 발리지 않은 돌쇠의 방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안에 떠다 놓은 숭늉 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으니 그 추위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 최 부자는 땔감 한 갭이 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에잉, 쯧쯧. 밥값도 못하는 놈이 밥때만 되면 귀신같이 아는구나. 최 부자는 툇마루에 서서 꽁보리밥 한 덩이를 바닥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덩이였지요. 돌쇠는 굽실거리며 그 밥을 주워들었습니다. 언손을 후후 불어가며 입안에 밥을 넣었지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보리밥은 목구멍을 긁어내리는 듯 까끌거렸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돌쇠는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배를 채웠습니다. 당장 배를 골치 않으려면 이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이 천한 머슴의 운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돌쇠는 얇은 무명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건너편 안채에서는 최 부자가 기생들을 불러들였는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흥겨운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춥고 배고픈 팔자를 타고났을꼬. 돌쇠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거창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뻗고 눕고 싶은 소박한 바람뿐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나를 보고 웃어주는 고운 색시가 있다면 그 색시와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면 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상상 속의 아내는 화롯불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얼어붙은 그의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냉기가 감도는 독수공방 신세였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애달픈 욕망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칠수록 따뜻한 가정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스름이 걷히기도 전에 돌쇠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가 겨우내 땔감이 부족하다며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뒷산 깊은 곳까지 다녀오라고 닥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던 돌쇠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짹짹거려야 할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사방이 절간처럼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적막한 산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째 산새가 영 심상치 않구먼. 돌쇠가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잿빛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쏟아질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날씨 탓이라기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묘한 기운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듯 숲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산의 주인이 곧 모습을 드러낼 테니 모두 엎드려 조리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지요. 한참 나무를 하던 돌쇠의 귓가에 날카로운 짐승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돌쇠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 허벅지만 한 굵기의 거대한 백구렁이 한 마리가 사납기로 소문난 산속의 포식자 살살쾡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온몸이 귀한 백옥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지만 날렵한 살개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듯했습니다. 캬악!
살기 등등한 살금 백사의 목덜미를 노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고 백사는 몸을 따리 틀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사의 하얀 몸통 곳곳은 살개 이빨과 발톱에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지요. 찢어진 살점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순백의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색과 적색의 섬뜩한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히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징그러워 피했을 테지만 이 백사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살을 노려보는 그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벌을 받아 잠시 힘을 잃은 용처럼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굶주린 살근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맹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돌쇠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백사의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돌쇠의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미물이라도 살리고 봐야지.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굵직한 작대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지르며 살글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가거라. 워이, 워이. 돌쇠가 작대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위협하자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있던 살기 화들짝 놀랐습니다. 녀석은 돌쇠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인간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위기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백사는 스르르 바닥으로 늘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물린 자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요. 돌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을 막아주던 자신의 유일한 겉옷인 낡은 저고리 소매를 북찢어내었습니다. 가난한 머슴에게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는 그 천으로 백사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쯧쯧, 얼마나 아팠겠누. 이제 살았으니 어서 가거라. 지혈을 마친 돌쇠가 물러서자 백사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돌쇠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은인의 얼굴을 뼛속 깊이 새기려는 듯 그 시선은 깊고도 그윽했습니다. 이윽고 백사는 눈보라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찢어진 옷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와 선행이 훗날 그의 비루한 운명을 뒤집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이지요. 백사를 구해준 그날 밤부터 며칠 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던 돌쇠의 낡은 방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뉘시오? 돌쇠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서 있었습니다. 초복처럼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면서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지나가던 길인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염치 불고하고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는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평생 여인이라고는 멀리서 훔쳐보기만 했던 돌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누추한 방이라 괜찮으시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돌쇠는 서둘러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윗목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인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를 본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는 난생 처음 봄눈 녹듯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밥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봉 흰 쌀밥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는 구수한 향기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와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갖가지 나물 반찬까지
그것은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어젯밤 신세 진 것이 고마워 조촐하게나마 차려보았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여인, 소진이 다소곳하게 앉아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은 쌀밥은 씹을 새도 없이 달콤하게 녹아내렸고 따뜻한 국물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맛있구만요. 참말로 맛있구만요. 돌쇠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만 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사람 대접이자 세상이 그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그날로 돌쇠의 집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로 돌쇠의 삶은 천지개벽하듯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쇠의 움푹 패었던 볼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꽤 죄죄하던 무명옷은 언제나 눈처럼 하얗게 세탁되어 풀까지 먹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장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저게 최 부자네 머슴 돌쇠 맞아? 얼굴이 훤한 게 딴 사람 같네 그려. 글쎄 말이야. 행랑채에 웬 절세미인이 들어와 산다더니 그 여자가 여우 훌리듯 돌쇠를 싹 바꿔놨다지 뭐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대기 바빴고 동네 장정들은 돌쇠를 부러움과 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천한 머슴 놈 주제에 호강을 누린다고? 내 그 꼴은 못 보지. 마을 사람들의 입방하는 바람을 타고 결국 주인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행복에 젖은 돌쇠는 다가오는 먹구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진에게는 기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이 방 안에서 바느질만 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잠결에 목이 말라 눈을 떴다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호지 문 위로 소진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나 빨라 마치 허공에서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바늘을 쥔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얀 비단 천 위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아직 안 주무시오? 돌쇠가 부스스 일어나 묻자 소진은 화들짝 놀라며 쥐고 있던 것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 예 서방님 옷이 해진 곳이 있어 기우고 있었습니다. 깬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소진이 급히 일어설 때 그녀의 치맛자락 아래로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반짝 하고 빛나는 것을 돌쇠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잠이 덜 깬 탓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녀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자신에게 과분한 이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소진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사발에 돌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소진은 그런 돌쇠를 보며 안도와 연민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돌쇠의 방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소진이 바느질품을 팔아 번 돈으로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장만했고 틈만 나면 들어오던 황소바람을 막기 위해 문풍지도 새로 발랐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방 안은 화롯불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돌쇠와 소진은 나란히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내 팔자가 폈소.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요. 별 말씀을요. 서방님의 마음이 비단결 같으니 하늘이 복을 내리시는 게지요. 소진은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맞닿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오는 밤. 세상의 시름도 최 부자의 구박도 모두 잊은 채 두 사람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돌쇠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평화는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것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간임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너무 크면 화를 부르는 법일까요?
돌쇠네 행랑채에서 나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는 담장 넘어 안채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라? 돌쇠 논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최 부자는 심사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비싼 돈을 들여 기생을 불러도 흥이 나지 않는데 제 집 머슴 놈이 희희낙낙하며 깨 볶는 냄새를 풍기는 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상전도 못 먹는 고기를 구워 먹어? 내 집 곳간에서 쌀이며 고기를 훔쳐낸 게 분명하다. 당장 그놈을 끌어내라. 최 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쿵, 쿵, 쿵. 행랑채를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평화롭던 돌쇠의 방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내 놈이 주인을 속이고 호의호식을 한다지. 그 순간 방 안에 따스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조선 땅의 머슴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기였습니다. 그 금기를 깬 대가는 참혹한 시련이 되어 돌쇠와 소진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행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들이닥친 하인들에 의해 방문이 활짝 열리자 최 부자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윤기 흐르는 이불과 반질반질한 가재도구들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 봐라. 내 집 곳간이 비어간다 했더니 내 놈이 쥐새끼처럼 훔쳐다 제 살림을 차렸구나. 최 부자는 억지 누명을 씌우며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돌쇠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소진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음흉한 탐욕의 불길이 치솟은 것입니다. 비록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진의 미모는 누추한 방 안에서도 옥처럼 빛이 났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양 바닥에 내로라 하는 기생들도 저런 자태는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걸은 밭에 귀한 꽃이 피었다더니 내 놈이 훔친 것이 곡식만이 아니었구나. 어디서 이런 계집을 꼬여다가 숨겨놓은 것이냐?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은 핑계일 뿐 그의 진짜 목적은 이제 돌쇠가 아닌 소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멍석으로 말아 마당으로 끌어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돌쇠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거칠게 돌쇠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어냈고 소진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놔주십시오.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돌쇠가 발버둥치며 소진을 잡으려 했으나 몽둥이를 든 하인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걷어차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강제로 떼어놓여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진과 돌쇠가 오손도손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를 내는 듯한 칼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돌쇠는 피 터진 입술로 소진을 불렀으나 억센 하인들에게 짓눌려 손끝 하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툇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장죽을 피워 물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마당에 무릎 꿇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주인의 재물을 탐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집을 불러들여 풍기를 물랑케 했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다. 최 부자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소진을 곁눈질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줄 알았던 소진은 의외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눈빛에 최 부자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그것을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계집 눈초리 좀 보게?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돌쇠 내 이놈, 내가 살기를 열어주마. 내 죄를 자백하고 저 계집을 내게 바치겠다고 한다면 내 너를 용서하고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넘기라는 파렴치한 요구였지요.
최 부자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겁에 질려 제 안을 덥석 물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대답은 최 부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목을 베어가도 안 사람은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돌쇠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우직하고 순하기만 했던 돌쇠가 주인에게 대드는 모습에 하인들조차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저 놈이 미쳤구나. 뭣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뼈를 추이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돌쇠를 거적에 말아 마당에 눕혔습니다. 고지어 굵직한 몽둥이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퍽, 퍽, 퍼.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몽둥이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소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서방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소진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돌쇠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소진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말라고,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매질이 이어지자 돌쇠가 축 늘어졌습니다. 거적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셨지요. 최 부자가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멈춰라. 숨이 끊어지면 재미가 없지.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툇마루에서 내려와 소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치 잡이라도 베푸는 양 느물거리는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내 서방이라는 놈은 이제 반송장이 되었다. 내가 내 수청을 들겠다고만 하면 저놈을 의원에게 보여 살려주마. 어떠냐? 너 하나만 희생하면 내 서방은 살 수 있다. 그것은 교활한 덫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애초에 돌쇠를 살려둘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진의 마음을 꺾어 제 것으로 만든 뒤 돌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내다 버릴 심산이었지요. 소진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피투성이가 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마르고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부인 도망가시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돌쇠가 꿈틀거리며 기어나왔습니다. 멍석 틈으로 나온 손은 피범벅이었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지만 그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소진에게 가려 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살아서 주둥이를 놀려? 내 손수 숨통을 끊어주마. 분노한 최 부자가 곁에 있던 하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는 악귀와 같은 형상으로 돌쇠의 머리통을 겨냥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죽어라, 이놈. 서방님.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는 몽둥이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깊은 연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부디 살아서 도망치시오. 돌쇠가 눈을 감으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돌쇠를 향해 내리꽂히던 최 부자의 몽둥이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허공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화야. 최 부자가 뒤로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결박되어 있던 소진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금빛 동공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의 몸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달빛을 삼켜버렸고 마당에는 살기를 띤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은인을 해하려 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마침내 봉인을 깨고 폭발한 것입니다. 하늘이 쪼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소진을 묶고 있던 포승줄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소진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어찌나 강렬한지 최 부자와 하인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요.
빗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소진의 그림자는 더 이상 가녀린 여인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담장보다 더 높게 솟아오른 거대한 그림자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대형 뱀, 바로 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은인을 헤아려 드느냐. 소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돌쇠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눈 덮인 산속, 자신이 저고리를 찢어 구해주었던 그 백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 소진이었음을 말이지요. 미천한 인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꾸미는구나. 내 오늘 너희에게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소진이 손을 휘젓자 마당에 휘몰아치던 돌풍이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변하여 최 부자와 하인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 부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제발 목숨만은. 천하의 최 부자가 흙바닥을 기며 오줌을 지릴 정도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진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내 놈의 곳간은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로 채워진 것이다. 그 탐욕이 너를 삼킬 것이니 평생을 배고픔과 추위 속에 떨며 내가 멸시하던 이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소진의 호통과 함께 마른 하늘에서 붉은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우르릉 쾅. 벼락은 정확하게 최 부자가 목숨처럼 아끼던 곳간과 안채를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은 최 부자가 평생 모은 재물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지만 신기하게도 돌쇠가 쓰러져 있는 마당과 행랑채 쪽으로는 불티 하나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집. 불 좀 꺼라. 뭣들 하느냐. 최 부자는 불타는 집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으나 하인들은 이미 모두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최 부자는 잿더미가 된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소란이 가라앉자 소진은 다시 본래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쓰러진 돌쇠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돌쇠의 상처에 손을 대자 찢어진 살갗이 아물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 은혜를 갚았으니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소진의 목소리는 슬프도록 다정했습니다. 돌쇠는 소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가지 마시오. 내 부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서방님의 착한 마음씨는 하늘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소진은 돌쇠의 손에 하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뱀의 비늘을 닮은 최상급 산삼 씨앗과 옥구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진이 남겨준 미천으로 돌쇠는 큰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들을 구제하니 온 세상이 그를 이로운 부자라 칭송했지요. 반면 최 부자는 미쳐버려 밥을 구걸하러 다니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긴 돌쇠의 마음이 복을 불러온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